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당겨 거칠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뼈가 베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극심한 고통에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들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자오 청재는 교팡쇠의 손에서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수처럼 새까맣게 변했고 그는 내 손을 잡고 지문을 찍었다. 자신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50만 위안짜리 차용증을 바라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속이 울렁거리는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오 청젠이 손을 뻗어 차용증을 받아들었다.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렸다. 랜드코트, 샤오 엄마가 이걸 보관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돈을 꼭 안전하게 지킬게. 원징이가 꼭 갚도록 할게. 랜드코트, 50만 위안이라니, 하하, 이제 됐어. 우리 셋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랜드코트, 나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서 일어섰다. 내 시선은 그들의 얼굴을 훑었다. 차갑고 이기적이었다. 10년 넘게 키운 개라도 최소한의 애정은 보여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샤오 저흐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갑게 손을 뻗어 차오 팡쇠의 팔을 잡았다. 랜드코트, 엄마, 아직 의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랜드코트, 계속해. 남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랜드코트, 샤오 청재는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오 팡쇠의 편을 들기로 했다. 랜드코트, 마치 희생양처럼 말이야. 랜드코트, 그가 말했다. 랜드코트, 샤오저의 결혼 준비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랜드코트, 집에 가서 쉬어. 랜드코트,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모두들 하나둘씩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결혼식장을 나섰다. 바로 그때 샤오쩌가 안에서 허리를 굽혀 차를 대접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샤오 청젠과 그의 아버지가 만든 채무장부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였다. 그들이 나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한 차용증서조차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내 손에 든 서류는 달랐다. 샤오쩌에게 집 구입 자금을 송금했다는 증거였다. 내가 이 모든 걸 위해 낸 지참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샤오쩌둥이 내 휴대폰으로 결혼식 가족 사진을 보냈다. 사진 설명에는 내가 그저 평범한 아이였지만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비꼬는 투로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혼 소장도 작성했다. 샤오쩌둥의 신혼여행은 내 식구가 함께하는 가족 여행으로 바뀌었다. 한편 한 달 안에 나는 그 차가운 집에서 나왔다. 동시에 샤오쩌둥을 위해 사돈 도심 고급 아파트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렸다. 가격을 조금 낮추자 누군가 재빨리 계약금을 걸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뜻밖에도 샤오 청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랜드코트, 내일 돌아올 테니 집 좀 치워줘. 랜드코트, 팡씨가 하룻밤 묵을 예정이니 해바라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랜드코트, 내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는 우리 둘 다의 체면을 살리려는 듯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엔드코트, 다들과 나는 당신이 만든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엔드코트, 나는 그의 메시지를 차갑게 바라보았고, 내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년간 남편과 다툴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양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시절, 샤오쩌는 학교에서 반항심의 친구와 싸워 부모님께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지만 그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리쳤습니다. 엔드코트, 나가.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닌데 내 인생에 무슨 권리가 있어? 저리가. 엔드코트. 갑자기 그는 저를 세게 밀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자오청젠이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제 병상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엔드코트, 샤오쩌가 당신이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엔드코트. 단 한마디에 저는 자오쩌를 쉽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자오청젠도 용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자오철의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선생님인 차오팡쇠는 도발적인 웃음을 지으며 일부러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드디어 왔구나. 우린 방금 집에 도착해서 지금 너무 바빠서 응대할 시간이 없어. 이상하네.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자오철 씨네 아버지가 내 방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 존재조차 잊을 뻔했잖아.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냥 이 집에 내가 잘 자리가 없어서. 엔드코트. 나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오청젠은 나를 보고 한숨을 쉬며 다소 마지못해 말했다. 엔드코트, 돌아왔으니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라. 우리랑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내 예전 집에서 지내. 어차피 은퇴했잖아. 시간 날 땐 와서 집 청소도 하고 아들 밥도 해줘. 애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경계가 생겼어.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할 거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말도 안 돼. 내가 산 집에 살고 있고 아직도 대출금 갚고 있는데. 엔드코트,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나보고 거리를 두라고 하고 심지어 나를 하녀로 만들겠다고까지 하다니. 엔드코트. 차오팡쇠는 헛기침을 하며 눈짓으로 자오청젠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잘 생각해봐. 너랑 그 꼬맹이한테 돈 줘야지.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것처럼 굴지 마. 엔드코트. 엔드코트, 좋아. 그럼 내 연금 카드는 팡쇠에게 줘. 나중에 뭐 필요하면 걔한테 돈 달라고 해. 엔드코트. 그가 내 인생을 마치 밥상을 나누듯 뻔뻔하게 나누는 걸 듣고 나니 결국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이혼 서류를 자오청젠의 얼굴에 꽂아 넣었다. 엔드코트, 이봐. 문제 없으면 지금 당장 서명해. 그리고 당장 내 전처랑 배은망덕한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엔드코트. 자오청젠은 이혼 서류를 노려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엔드코트, 그렇게 화가 났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래? 몇 살인데 아직도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엔드코트.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황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눈에는 깊은 비웃음이 가득했다. 엔드코트. 자오청젠, 서류에 서명하고 나가. 체면은 지켜주겠어.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 엔드코트. 자오청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치솟아 숨을 헐떡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내 눈빛에는 엔드코트, 내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엔드코트, 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움찔했다.
늘 내 앞에서 가장처럼 행동하던 그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양보했다. 엔드코트,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거실 발코니에 임시로 침대를 놓고 지내도 좋아. 하지만 이혼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엔드코트. 그는 나를 속여 몇 년 동안이나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눈앞에 뻔뻔한 남자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 텅 빈 방에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손바닥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나는 놀란 좌우 청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엔드코트, 재판에서 보자. 엔드코트,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때서야 방 안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다. 몇몇은 나를 붙잡으려 했고 다른 이들은 좌우 청진을 말리려 했다. 교팡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좌우 청진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청진. 당신과 경우가 사이가 틀어진 게 다 나 때문인가요? 별표 흐느낌 별표. 나 갈게요. 지금 당장 떠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그녀는 행복하게 사세요. 엔드코트, 좌우의 눈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엔드코트, 가빠. 그 여자가 왜 무서워요? 이혼하세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중에 엄마랑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늙을 때까지 우리가 부양해줄게. 엔드코트, 좌우 청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한쪽 얼굴은 멍이 들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참 후 그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엔드코트, 나는 침착해. 잘 생각해봤어. 엔드코트, 나는 움찔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고 단호했다.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엔드코트,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엔드코트, 좌우 청진의 입술이 비뚤어졌다. 그의 눈에는 비꼬는 듯한 말투와 오만한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엔드코트, 좋아요. 그럼 이혼하죠. 엔드코트,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후회하지 마. 엔드코트, 나는 민정사무소를 나섰다. 직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한 달 후, 이혼 증명서를 받으러 갔다. 좌우 청재는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엔드코트,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엔드코트,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발길을 돌렸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았던 남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좌우 청진과 이혼했다. 미녀와 불을 지피듯 이혼 절차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가 보낸 재산 반환 요구서였는데 자오철에게 직접 발송된 것이었다. 자오철은 편지를 받자마자 미쳐 날뛰며 나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엔드코트, 그 집은 내 거야. 서류상으로도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고소하고 무슨 권한으로 그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넌 나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엔드코트. 엔드코트,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어. 내 집에 살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았잖아. 엔드코트. 엔드코트, 게다가 당신은 몇 년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학대했잖아. 당신을 고소할 거야.
엔드코트.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증거 서류들을 선명하게 사진 찍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자오철에게 바로 보냈다. 은행 송금 내역서를 포함해 투자 증빙 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오철,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빚졌다고? 안 됐군. 나는 항상 내 힘으로 살아왔어. 몇 년 동안 당신 아버지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 그 위조된 차용증은 완전히 무효야. 자오철, 그 사람과 해결해. 그날 나는 변호사를 데리고 신혼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했다.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수자에게 열쇠를 건넸다. 매수자는 일시불로 160만 위안을 지불했다. 매각 대금이 내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나는 마치 힘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곧바로 전국 일주 여행을 예약하고 나머지 일은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렇게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자오철이 집에 돌아와 아파트가 팔린 것을 보고는 넋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정신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냉담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릴로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엔드코트, 쓸모없는 바보. 나랑 결혼하면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쩌라고. 혼수도 없고 집도 없어. 자오철,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으면서 나랑 좁은 월세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야? 꿈깨. 다른 방법은 없어, 엔드코트. 자오철은 풀이 죽은 채 옛집으로 돌아왔지만 차오팡쇠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자오철은 정신을 차리고는 재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엔드코트, 어머니, 뭐 하세요? 릴러랑 저는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엔드코트, 차오팡쇠는 어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곧바로 자오청젠에게 관심을 돌렸다. 자오청젠은 수십 년 동안 모은 저축을 모두 그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을 듣고 옛집을 팔아 새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획까지 세웠다. 자오철을 보자 자오팡쇠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토닥이고 말했다. 엔드코트, 얘야. 아빠랑 나는 이사를 가고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단다. 엔드코트, 저한테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도 남편이랑 손주들 부양해야 하잖아요. 엔드코트,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자오철은 차오팡쇠에게 5만 위안을 송금했다. 집을 판 돈과 자오청젠의 모든 저축금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다. 차오팡쇠는 그 후 도망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엔드코트, 너희 둘은 정말 쓸모없구나. 몇 년을 살아도 손에 쥐고 있는 돈은 겨우 10만 위안 남짓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엔드코트, 자오청젠은 새 집으로 이사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차오팡쇠가 또 도망쳐서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피를 토하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오청젠은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였다. 석 달 후, 나는 전국을 누비며 늦었지만 멋진 여행을 마쳤다. 기분이 좋아진 탓에 훨씬 젊어 보였다. 자오청젠이 내가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인파 속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나를 보자 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엔드코트, 범만 엔드코트,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그를 힐끗 쳐다본 후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20년 만에 들려온 엔드코트, 어머니 엔드코트, 라는 늦은 외침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내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엔드코트,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락락은 이혼하고 싶어하고 아버지는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한데 제게 남은 거라고는 월세 300위안짜리 방 하나뿐이에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끼에우 푸엉뚜엣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식 때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발, 우리 모녀의 오랜 인연을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엔드코트. 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내 앞에 있는 남자는 거의 죽어가는 듯 결혼식 때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콧수염은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몹시 초라해 보였다. 내가 람락에게 준 결혼 선물 30만 위안은 여러 변호사들이 소송을 걸었던 돈이었지만 결국 되찾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앱 대출을 받아 내게 갚으려 했다. 하지만 온라인 대출의 블랙홀, 즉 복리이자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단 석 달 만에 그는 빚을 갚지 못했다. 채권 추심원들이 그의 회사에 연락했고 그는 직장을 잃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외부인일 뿐인데 어떻게 그의 집안일에 간섭할 수 있겠는가? 한때 나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겼지만 집안 재산을 나누고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모자 관계를 끊어버린 건 바로 그였지 않은가? 내 앞길을 막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일자리나 구하는 게 낫겠다. 그는 훌쩍이며 콧물을 흘리고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엔드코트, 내가 속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속인 거예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다니요. 키에우 푸옹투엣이 그랬어요. 당신이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고 했어요. 전부 당신 탓이에요. 엔드코트. 나는 작게 웃었다. 괴로워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엔드코트,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몇 살이었니? 엔드코트, 소년이 물었다. 엔드코트, 5살이요. 엔드코트, 내가 말했다. 엔드코트, 발코니에 갇혀 굶주리고 창백했던 거 기억하니? 엔드코트, 소년은 울음을 멈추고 절망의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마치 폐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린 듯 쉰 목소리였다. 엔드코트,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친어머니의 사랑만 원했을 뿐이에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게 잘못된 건가요?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부러웠을 뿐인데? 그게 죄인가요? 이모, 말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이유로 제가 버려지고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진 건가요? 엔드코트. 나는 소년의 괴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내가 준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 걸까?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 셔츠에서 떼어냈다. 엔드코트, 내가 원하는 편지는 줄 수 없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냥 받아들여.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훨씬 많아. 남에게만 의지하면 실망만 거듭할 뿐이야. 남에게 구걸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는 게 나아. 엔드코트. 그 말을 마치고 나는 택시에 올라타 급히 떠났다. 백미러로 보니 그가 군중 속에서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다. 그는 집을 잃어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울고 있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는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화가 나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런데 그가 간호사를 시켜 휠체어를 밀고 와서 바로 아래층에서 나를 막을 줄은 몰랐다. 문을 열자마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피고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에게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복도 전체에 퍼졌다. 나는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엔드코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엔드코트, 피고인은 휠체어에서 쿵소리를 내며 떨어지더니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엔드코트, 팅위, 내가 잘못했어. 팅위, 난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그건 단지 자존심 때문이었고, 분노 때문이었고,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요즘 많이 생각해봤는데, 차오팡스 때문이 아니었으면 절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갈라놓은 건 바로 그녀야. 팅위,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없으니 이 집은 마치 영혼을 잃은 것 같아. 엔드코트. 피고인은 목 놓아 울었고 그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다. 그 난장판이었던 결혼식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다. 엔드코트, 뭐? 소송당하지 않았어. 전처가 돌아와서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그게 다가 아니야?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의 장부까지 꺼내 보였대. 그 여자는 할머니가 집에 쓴 돈 한 푼까지 계산해 내라고 했어. 정말 배은망덕한 여자야. 할머니는 얼마나 착하셨는데.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빚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고 집은 전처에게 팔고 모든 돈을 사기당했잖아. 엔드코트.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었다. 나는 사람들 틈에 서서 앞으로 나서지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소송을 앞두고 쏟아지는 비난에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필사적으로 힘없이 변명하려 애썼다. 엔드코트, 아니에요. 속았어요. 키에우 푸옹뚜엣이 저를 속였어요. 엔드코트.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만이 그를 둘러쌌다. 나는 치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엔드코트,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엔드코트. 치즈는 금방 도착했다. 이웃들의 경멸과 조롱이 담긴 시선에 그는 이를 악물고 더러워진 치즈를 휠체어에 다시 태웠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치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돌아보았다. 엔드코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엔드코트. 그는 애원했다. 엔드코트,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게. 제발 딱 한 번만. 알았지? 엔드코트. 나는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쾅 닫았다. 치즈 부자의 소식을 다시 들은 것은 내가 투룸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갔을 때였다. 치즈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차오팡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그때 그녀는 여전히 도토리 가게에서 도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집을 팔고 치저의 모든 저축을 털어도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치저를 본 차오팡쇠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엔드코트, 내 아들이 왔어. 돈도 있어. 내 빚을 다 갚아줄 거야. 엔드코트. 하지만 치저는 탁자를 발로 차버리며 차갑게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키에우 푸옹투엣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손자국 5개가 남은 치저는 허름한 얼쇠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온 힘을 다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치저는 아버지를 외딴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고 떠나면서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엔드코트, 아빠.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꼭 돌아와서 아빠를 돌봐드릴게요.
랜드코트, 병상에 누워있던 치저는 아들이 유일한 연금 카드를 들고 떠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카드에는 월 3,000위안 남짓한 연금만 들어있었다. 끊임없는 병원비 빚 때문에 요양원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효심을 핑계로 나를 압박하던 그 자식. 결국 그는 효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는 고속 열차에 올라 도시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